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극비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예, 어쨌든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태형 전 장관이 일간지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 처음으로 밝힌 거죠. 예. 그동안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그 여러 차례 비밀 군사 지원 협정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한 번도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 관련 협정에 대한 그 논란만 무성했는데 처음으로 당시에 비밀군사 협정을 맺었던 그 국방부 장관인 그 김태형 전 장관이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고요. 두 번째는 이 내용 중에 유사시의 그렇죠. 군사적 지원이라는 겁니다. 그 유사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쟁이 난 그 상황에서 이제 군사적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땅이 넓어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사로는 아주 취약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그 여러 분쟁에 있어서 좀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.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유사시 군사 지원이라 하면 지금은 그 아크 부대가 가가지고 훈련과 그다음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로만 그 한정되어 있는데 예. 군사적 지원,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면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1차적으로 떠올 수밖에 없고 전투부대 파병은 말 그대로 국회 비준의 그 필요성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동안의 수많은 퍼즐들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이제 유사시 군사 지원의 퍼즐이 맞아지면서 실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혹들이 일단 각각의 그 주체들에 의해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종걸 실장님 네.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일단 네. MB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군사 지원을 약속한 모양새인데 네. 이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둔 점에는 뭐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.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? 네,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되돌이켜보면 일정 정도 이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UAE는 좀 공개적으로 당시에 프랑스와 그다음에 한국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. 거의 다 딴 것을 프랑스가 따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역전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럼 프랑스도 군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전투기, 미라주 그 전투기들과 뭐 최신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결정적으로 UAE가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UAE는 굉장히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부터 군사 이 시설이라든지 군사 무기는 굉장히 최첨단이에요. 문제는 그걸 활용하는 어떤 그 노하우가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 거고 군사적인 옵션은 프랑스나 우리나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김태형 장관 얘기를 더 들여다보면 오늘 그 신문에 더 들여다보면 자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예. 그때 김태형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파병은 무조건 국회 동의다. 그거는 우리 문제 아니냐.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그럼 국회에서 일단 이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예. 우리가 거기서 협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파병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은 아니었다. 그러니까 약속 자체는 MOU로 그걸 체결할 수 있지만 만약 유사시가 되면 우리 국회라는 어떤 한 번에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있지 않느냐.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. 여러 관련 인물들의 증언도 쏟아지고 있고 오늘 칼든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기 때문에 이 관련 의혹들이 뭐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역전했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럼 프랑스도 군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전투기, 미라주 그 전투기들과 뭐 최신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거든요. 예. 그런데 결정적으로 UAE가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UAE는 굉장히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부터 군사 이 시설이라든지 군사 무기는 굉장히 최첨단이에요. 문제는 그걸 활용하는 어떤 그 노하우가 없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 거고 군사적인 옵션은 프랑스나 우리나 그 주체들에 의해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국민들이
알게 된 상황 아니냐 네.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예, 이종걸 실장님 네.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일단 네. MB 정부에서 좀 무리하게 군사 지원을 약속한 모양새인데 네. 이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든 점에는 뭐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.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? 네, 당시 상황을 좀 다시 되돌려보면 일정 정도 이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한테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UAE는 좀 공개적으로 당시에 프랑스와 그다음에 한국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굉장히 점수가 높았어요. 거의 다 딴 것을 프랑스가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극비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예, 어쨌든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태형 전 장관이 일간지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 처음으로 밝힌 거죠. 예. 그동안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그 여러 차례 비밀 군사 지원 협정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나 외교부에서 한 번도 확인해 준 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 관련 협정에 대한 그 논란만 무성했는데 처음으로 당시에 비밀군사 협정을 맺었던 그 국방부 장관인 그 김태형 전 장관이 이야기함으로써 훈련과 그다음에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로만 그 한정되어 있는데 예. 군사적 지원,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면 전투부대 파병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1차적으로 떠올 수밖에 없고 전투부대 파병은 말 그대로 국회 비준의 그 필요성들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그동안의 수많은 퍼즐들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이제 유사시 군사 지원의 퍼즐이 맞아지면서 실제 이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의 의혹들이 일단 각각의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고요. 두 번째는 이 내용 중에 유사시의 군사적 지원이라는 겁니다. 그 유사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쟁이 난 그 상황에서 이제 군사적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인구 한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. 그리고 땅이 넓어요. 그리고 상대적으로 군사로는 아주 취약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그 여러 분쟁에 있어서 좀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언제든지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나라다.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유사시 군사 지원이라 하면 지금은 그 아크 부대가 가가지고